안녕하세요.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을 또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답변을 드릴 댓글은 선생님 진짜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예를 들자면 제 본래의 목소리 톤 높이가 1옥타브 솔인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목소리가 길을 잃고 1옥타브 미, 파로 떨어져서 계속 목을 잡아요. 의식해서 계속 솔로 내야 하나요? 되게 섬세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알고 계신 분이시네요. 자기 목소리가 솔 정도다, 뭐 미 정도다 이런 거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세심하게 자기 목소리에 대한 관찰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자기 목소리에 이렇게 딱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목소리 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높여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시나 자꾸 떨어지는 게 목소리 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목소리를 좀 올려주면은 훨씬 목을 잡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목소리라는 게 여러분 진동도 있고 예를 들자면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A4 용지를 앞에 딱 두고서 노래를 한다거나 말을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A4 용지가 막 떨려요. 그게 뭐겠어요? 목소리가 진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목소리를 낮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목 근처에서 진동을 많이 낸다라는 거랑 이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목 근처에 뭔가 많은 압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가 솔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알고 계실 정도면 그렇게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식적으로, 본인이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음을 자꾸 유지하려고 애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읽어볼게요. 발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호가 노래할 때, 뭐 여기 달려가 가에게 네 말 해줬으면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다양한 발음에서 포지션 유지가 안 돼서 발음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발음을 고음에서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고음을 내기에 최적화된 포지션에서 자꾸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음에서는 발음이 있으면은 그 발음을 오라는 발음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그 고음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인데 절반을 잘라요. 밑에 절반을 잘라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오 이런 느낌으로 어둡게 그리고 밑공간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오 발음 아도 아 이런 발음이 있고 아 이런 발음이 있고 뭐 다양해요, 여러분들. 아라는 똑같은 발음이지만 아 이렇게 낼 수 있고 아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본인이 분명히 고음을 낼 때나 노래를 할 때 안정적이지 못한 거는 발음의 그런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할 때도 목소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노래할 때도 자꾸 발음에 의해서 자꾸 소리를 쓰는 그 구간이 너무 밑으로 툭툭툭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음이 안정적으로 안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캐치를 잘 하셨어요.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면은, 그리고 클래식 분야도 보면은 절대 고음에서 발음을 넓게 쓰지 않아요. 아라는 발음도 이렇게 쓰지, 이렇게 절대 안 쓴단 말이에요. 고음에서는 여러분들 최대한 내가 그 고음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게 발음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내 발음이 너무 넓진 않은지 발음 자체를 오 이렇게 밑공간이나 뒷공간을 열어서 쓰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음에 훨씬 적합한 그런 발음을 찾고 그로 인해서 고음에 적합한 발성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도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남자 성악가들은 진성 쓰는 거죠 하셨는데
이게 뭐 테너냐 바리톤이냐 베이스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세분화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완벽하게 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대 느낌이 테너는 한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바리톤이나 베이스보다도 어쩌면 테너들이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대 접촉력을 더 강하게 쓰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일반 가요 부르듯이 그런 개념의 진성을 절대 쓰진 않아요. 저희는 클래식 자체가 호흡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성대의 접촉력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만 가지고 공명점을 자꾸 찾아서 그 공명점과 호흡점을 자꾸 연결시키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성인데 왜 느낌이 다르지? 성악가들이 쓰는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지? 이러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근데 절대 일반 진성이 아니에요. 소리를 진하게 잘 쓰는 성악가들이 있거든요. 성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벌려서 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굉장히 잘 모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테크닉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넓게 쓰는 소리를 갖고 있는 성악가보다는 소리를 좁게 쓰는데 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리를 내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는 성악가들은 훨씬 더 하이 클래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벌려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성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노래 잘하는 성악가들은요, 이렇게 노래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벌려서 내는 소리를, 이거를 성악이라고 착각하시거나 돼지 몇 단을 이런 소리를 성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흉내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게 성악이 아니에요. 성악을 굉장히 깔끔하게, 그 깔끔한 라인에서 폭발적으로 부르는 게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진성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거는 일반 가요 부르는 발성에서 사용하는 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당장 찾을 수는 없는데 기억이 나는 댓글이 있는데요. 저는 바리톤인데 테너처럼 그렇게 짜릿한 고음은 평생 못 내보겠죠. 뭐 슬프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신 분의 그 댓글이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는데, 왜 안 나요? 나죠. 훈련을 하면은 나는데 본인이 자꾸 소리를 벌려서 내고 두껍게 내고, 그리고 이 밑을 자꾸 개발을 많이 시켜서 두꺼운 소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소리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좁게 내면서 짜릿하게 빡 치고 올라가는, 물줄기가 얇으면 훨씬 멀리 팍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테크닉을 본인이 잃어버린 거지, 아니면 아예 뭐 개발이 안 됐거나 그런 거지, 그런 소리를 못 쓰라는 법은 없어요. 다 개발을 시키면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서 두꺼운 소리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고음이 안 돼서 메조 소프라노예요. 저는 고음이 안 돼서 바리톤을 하고 베이스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정말 메조가 좋아서 메조 테크닉을 자꾸 연구하고 좀 두껍게 소리를 쓰는 거를 연구해서 메조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고음이 안 돼서 메조를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 배우고 자기가 트레이닝을 못한 거예요. 물론 성대 생김새가 굉장히 뭐 길게 타고 나서 고음이 정말 선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고음 음역대까지는 인간이라면 사실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가 둔탁하고 어두운 소리, 그리고 힘없는 소리, 넓은 느낌의 소리, 이런 것들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느냐, 그런 소리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고 노래를 하며 살아왔느냐가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수치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고음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역대가 낮아서 메조를 해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베이스를 하고 바리톤을 해야 해요, 이런 분들은 정확한 테크닉을 다시 배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자기가 통소리를 쓰려고 하고 그런 소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밑쪽으로 많이 소리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과하면은 그냥 기본 이렇게 떨어진 발성이 아니라 흉부로 또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뭔가 체스트로 울리는 소위 말하는 흉성으로 자꾸 소리를 쓰는 습관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음이 안 나요. 흉성이 멋있는데 흉성을 좀 잘 배워서 잘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잠깐의 포인트로 흉성을 배워서 쓰는 건 좋은데요. 근데 흉성에 너무 꽂히면은 자꾸 고음이랑 멀어져요. 고음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흉성을 자꾸 사랑하는 그 과정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체스트로 소리를 넣고 자기 몸 안쪽으로 소리를 넣어서 소리를 쓰는 사람들, 호흡의 느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소리 자체를 이렇게 자기 몸 안으로 넣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으로 소리를 이렇게 넣어서 자꾸 부르다 보면은 이쪽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위로 소리를 쓰는 그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자꾸 개발을 많이 시키고 여기에 치중을 할수록 고음 발성이랑 멀어지게 되고 고음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여기 이런 발성에 매료가 돼서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이 발성을 무조건 난 쓰고 살 거야. 나는 이런 발성을 위주로 할 거야. 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게 좋아서 이걸 선택한다면은 뭐라고 제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노래를 배우고 싶고 정말 자기가 고음을 잘 내고 싶고 정상적인 그런 음들에 도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인간이 낼 수 있는 그 음들을 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테크닉, 자연스러운 테크닉을 배우고 싶다면은 체스트나 약간 밑으로 자꾸 소리를 내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흡은 떨어뜨리되 소리는 밑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호흡을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랑 소리를 아예 밑으로 이렇게 내는 거랑 헷갈려 하시면서 소리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둔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테크닉이 아예 바뀌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자꾸 어두워지고 소리도 두꺼워져서 멋있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벼운 발성이랑은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고음 내는데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별을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저는 소리는 진짜 큰데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이러셨어요.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노래를 부를 때 좀 절제를 잘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목소리 소리를 좀 볼륨을 줄여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라도 들리니까 거기서 가산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그 상태로 노래도 그냥 막 지르지 마시고 볼륨을 좀 줄여서 부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레슨 할 때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걸크러쉬라고 리얼 강의에서는 걸크러쉬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좀 되게 하드하게 트레이닝 하고요. 일반인들이나 어른분들을 지도할 때는 좀 더 이제 프리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제가 아무튼 가르칠 때는 좀 확실하게 가르치자라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일반 레슨 할 때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람 봐가면서 하죠. 저 상대방이 유리 멘탈인데 제가 강하게 하면은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저는 레슨할 때 조금 하드하게 트레이닝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하영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는 가성과 진성의 구분이 어려운 목소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 말이 제일 무서워요.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다가 오히려 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소리를 예민하게 자꾸 자기가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경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 남을 가르쳐 본 그리고 제대로 가르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절대적으로 추천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다 보니 고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삑사리도 잘 안 나고 고음 소리도 큰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목소리입니다. 뭔가 깊이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울림이 없다고 해야 하나?
밋밋해요. 저는 뭘 연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깊이감이 없다고 해야 하나, 울림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일단은 뭐 고음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삑사리도 잘 안 나고, 고음 소리도 크고, 뭐 잘난다라는 거겠죠. 고음도 잘난다라는 건데, 알맹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참 이거는 해석이 어렵네요. 깊이감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울림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아까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대부분 큰 목소리는 웬만해서는 알맹이가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큰데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소리를 널찍하게 내시는 분이 아닐까. 아,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낸다거나, 이거를 예상을 하는데, 근데 알맹이가 없고 좀 널찍하게 되면 그래도 울림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울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본인이 일단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일단 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뭔가 일치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것이 문제인지 저것이 문제인지라고 이렇게 꺼내놓은 그 가제들이 뭔가 일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소리를 들어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나눠서 설명을 그래도 드려보자면 알맹이가 없는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알맹이가 없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호흡을 마실 때 호흡 자체가 애초부터 너무 넓게 들어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좀 집약적으로 아주 일직선으로 똑 떨어지게 이렇게 마셔야지 소리가 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호흡부터 체크를 하세요. 호흡을 여러분들 이렇게 넓게 마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도 막 이렇게 벌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호흡통을 좁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숨을 마실 때부터 아예 딱 집약적으로 숨을 마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알맹이가 없는 목소리.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소리를 붙이는 훈련을 막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연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소리 모으는 훈련이기 때문에, 음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도 좋죠. 알맹이 있는 느낌을 일단 알려고 하거든. 근데 일단은 또 다른 훈련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왜냐면 고양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영상에서. 고양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리를 모으게 되니까. 근데 하나 더 이제 금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좀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목을 조우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코에 꽂히는 너무 코에 완전 꽂혀 있는 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적당하게 딱 포커스가 잡히는 느낌으로 입을 다물고 일단 하다 보면은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입안에서 그쵸? 그래서 소리를 어디 모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지도 않게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게 목의 느낌도 좋은 느낌 안 들게 해서 소리를 요 부분에다 모아요, 여러분들. 요 부분에다가 이거랑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소리를 벌리는 거랑 모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이것도 코에 모으는 거 머리 쪽까지 최대한 올려보는 소리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성대의 느낌을 더 빼면은 좀 더 뭐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성대에는 최대한 일단 느낌을 주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다 성대에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어디 도망 안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도망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가 뒤로 퍼진다거나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모아서 유지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를 포커스 있게 모으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노래할 때도 그런 느낌에다가 호흡을 실어서 밀어내면서 이제 이런 발성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노래를 떠나서 그냥 소리 자체를 이렇게 모아서 못 내는데 노래할 때 그게 접목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이거 소리 하나를 그렇게 모아서 못 내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소리 하나라도 모아서 내보는 연습 이런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또 훨씬 더 모이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진하게 나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서 톤을 더 높이고 호흡을 더 주면은 이게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훈련이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알맹이 없는 느낌에서 탈피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습을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울림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울림은 제 전공이니까요. 제 목소리의 울림을 보십시오. 실제로 만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고 울림이 장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전공이 울림이다 보니 울림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를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셨다라고 기뻐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또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